여러분,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누구와도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할 것 같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로움이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88세 할머니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전 세계 수만 명과 소통하고 있고 92세 할아버지가 온라인 게임으로 20대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전문가 김민수입니다. 지난 15년간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의 변화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외로움의 진짜 정체와 우리 뇌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인생이 180도 바뀐 시니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외로움을 극복하는 7가지 구체적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90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로드맵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외로움의 진실. 외로움 vs 고독의 차이. 먼저 가장 중요한 구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도 충만함을 느끼는 것. 하지만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갈망입니다.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물리적 고통과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이죠. 72세 정연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고독을 즐기시는 분이죠. 반면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이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현대 시니어의 외로움 현황. 그럼 실제 현황은 어떨까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34.2%, 2023년 기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는 시니어 42.8%. 하루 종일 대화 상대가 없는 날이 있다는 응답 38.1%. 더 충격적인 것은 도시 지역의 수치입니다.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47%가 심각한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중 63%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군중 속의 고독 현상 분석. 바로 군중 속의 고독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가지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 1. 76세 박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큰아들 집에서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3대 가정이죠. 하지만 할머니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침 6시 혼자 일어나서 혼자 아침 준비, 오전 8시 가족들이 바쁘게 출근, 등교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만 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집에, 혼자 저녁 7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지만 대화는 주로 밥 많이 드세요. 몸 조심하세요. 정도 밤 10시 가족들은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할머니 말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꿈이 있었는지, 지금 뭐가 힘든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례 2 경로당의 이상한 현상. 제가 직접 관찰한 신기한 현상입니다. 어느 경로당에 20명 정도의 어르신이 모여 계셨는데 모두 조용히 TV만 보고 계시더군요. 가끔 날씨나 건강 이야기를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시면 외롭지 않으시죠?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글쎄요. 사람은 많은데 여전히 뭔가 허전해요. 사례 3가족 모임에서도 외로운 할머니.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자녀들이 모두 모입니다. 손주들도 와서 시끌벅적하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할머니가 가장 외로워하시는 때가 바로 이런 가족 모임 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와서 반가웠는데 정작 나와 진짜 대화한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아이들 얘기만 하고 나는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 시니어들이 겪는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에 미치는 충격적 영향. 뇌과학으로 본 외로움의 메커니즘. 이제 정말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들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3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전대상 PGRACC의 과활성화. 이 부위는 물리적 고통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즉, 외로움은 정말로 아픈 감정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fMRI 촬영 결과 외로운 사람의 뇌는 화상을 입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둘째, 편도체의 과민 반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 판단력,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카고 대학교의 종단 연구 결과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뇌를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뇌의 노화 속도가 정상인보다 1.6배 빨랐습니다. 신체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신가요? 면역체계 붕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느림. 상처가 잘 낫지 않음.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질환 재발. 암 발병률 23% 증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2년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폐렴으로 3번, 2번, 무릎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정상의 2배, 대상포진 재발, 심혈관계 영양, 고혈압 발생률 35% 증가, 심근경색 위험 29% 증가, 뇌졸중 위험 32% 증가, 수면장애,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깸,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 악몽을 자주 꿈, 소화기계 문제, 식욕 부진 또는 폭식, 위염, 위궤양 발생, 변비 또는 설사, 정신건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정신건강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울증 발병률 증가. 외로운 시니어의 43%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겪습니다. 일반 시니어의 12%와 비교하면 3.5배나 높은 수치죠. 69세 김말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그냥 우울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도 귀찮았어요. 불안장애와 공황 발작. 특히 사회적 불안이 심각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죠. 인지기능 저하 가속화.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 위험 증가입니다.
경도인 지장의 발생률 40% 증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 64% 증가. 혈관성 치매 발생률 39% 증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뇌의 사용 의존적 가소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안 쓰는 근육이 줄어들듯이 안 쓰는 뇌 부위가 퇴화하는 거죠. 자살 충동과 절망감. 가장 심각한 것은 삶의 의미 상실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살률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기적 같은 변화 사례들. 사례 1. 88세 유튜버 할머니의 기적. 이제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김영자 할머니, 88세 할매의 일상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전형적인 외로운 노인이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셨어요.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할머니의 증손녀가 대학생이었는데 과제 때문에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전쟁 경험, 자식 키우며 겪은 일들을 녹음했는데 그걸 들은 증손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작된 게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손녀가 대신 영상을 올려줬는데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개월 후 구독자 1000명, 3개월 후 구독자 1만 명, 6개월 후 구독자 5만 명, 현재 구독자 23만 명. 할머니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십니다.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도 다시고 팬들과 영상 통화도 하세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울증 약을 끊으셨어요. 밤에 잠도 잘 주무세요. 매일 새로운 컨텐츠 아이디어를 생각하느라 바쁘세요. 전국 각지에서 만나고 싶다는 팬들 때문에 여행도 다니세요. 할머니 말씀 8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 댓글 보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사례 2. 온라인 게임으로 친구를 사귄 92세 할아버지.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놀랍니다. 박철호 할아버지, 92세 게임 할배 닉네임으로 유명한 온라인 게이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학도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변화의 계기는 코로나19였습니다. 외출도 못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손자가 태블릿을 하나 사다 드렸어요. 처음엔 뉴스나 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우연히 간단한 퍼즐 게임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목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대전할 수 있더군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바둑을 좋아하셨던 터라 금방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들이 할아버지의 나이를 알고 나서 더욱 존경하게 된 거예요. 20대 대학생과 할아버지 나이에 게임을 이렇게 잘하시다니. 30대 직장인 인생 선배님께 게임도 배우고 인생 조언도 듣고 싶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온라인 오목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매주 화상 미팅으로 전국의 게임 친구들과 만나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가 200명 넘어요. 오프라인 모임도 정기적으로 가져요. 할아버지의 놀라운 고백. 9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된 적이 없어요. 나이 차이가 70살 나는 친구도 있고 외국 친구도 있어요. 게임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사례 3. 반려동물로 인생이 바뀐 할머니.
세 번째는 반려동물과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최순떡 할머니, 79세 강아지와 할머니 인스타그래머.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3년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실 때가 많았고 며칠간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딸이 걱정돼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포메라니안 복이었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거부하셨습니다. 늙어서 무슨 개 키우기냐면서요. 하지만 3일 만에 마음이 바뀌셨어요. 보기가 계속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애교를 부리더니 할머니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보기와 산책. 공원에서 다른 견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 보기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기 시작.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움.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딸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보기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일상과 보기의 귀여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현재 상황. 인스타그램 팔로워 15만 명. 매일 전국에서 댓글과 DM이 쇄도. 반려동물 관련 광고 제안도 들어옴. 다른 반려견과의 정기 모임도 주최. 할머니 말씀. 보기가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보기 덕분에 만난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나이 80에 인플루언서가 될 줄 몰랐죠. 하하. 증명된 외로움 극복 7가지 방법. 방법 1. 마음 챙김과 자기 수용.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 챙김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이가 들어서 짐만 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기 비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1. 외로운 감정이 들 때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2.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받아들이세요. 3. 깊게 숨을 3번 쉬고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보세요. 81세 김순옥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나 자신이 대단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방법, 이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기. 두 번째 방법은 마이크로 커넥션입니다. 거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5분짜리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세요. 단계별 실천법. 1단계 첫째 주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마트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산책 중 만난 사람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2단계 둘째 주 짧은 대화하기. 날씨 이야기하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관심 표현하기.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감사 표현하기.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3단계 셋째 주 관심사 공유하기. 요즘 뭐 재미있는 드라마 있나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취미가 뭐 있으세요? 실제로 74세 정남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3주 만에 아파트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어요. 그중 5명과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셨습니다. 90일 완전 변화 로드맵. 1단계 기반 다지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90일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일에서 10일 자기 이해하기. 매일 10분씩 일기 쓰기. 오늘 느낀 감정, 만난 사람들, 나의 관심사와 취미 리스트 작성하기. 과거에 즐겁게 했던 활동들 떠올려 보기. 현재 가지고 있는 인맥 정리하기. 11일에서 20일. 작은 실천하기. 하루에 3명 이상에게 인사하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나 메시지 보내기.
이웃과 간단한 대화 시도하기. 혼자서 외출하기 카페, 마트, 공원 등. 21일에서 30일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외출 시간 정하기. 주 1회 이상 누군가와 만나기. 관심 있는 활동이나 모임 찾아보기. 기술 활용법 배우기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친 76세 김할머니는 30일 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 관계 확장하기 31일에서 40일. 새로운 환경 탐색하기.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해보기. 종교 활동이나 지역 모임 참석.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해보기. 41일에서 50일 깊은 관계 만들기.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 1명 이상 만들기.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그룹 형성. 봉사활동이나 의미 있는 활동 참여. 가족과의 관계 개선하기 51일에서 60일. 자신만의 네트워크 구축. 여러 모임이나 활동에서 중심 역할 맡기. 다른 외로운 사람들 도와주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 나누기. SNS나 온라인을 통한 더 넓은 연결. 2단계를 마친 82세 박할아버지는 이제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3단계 삶의 의미 찾기 61일에서 90일. 61일에서 70일 자아실현 추구하기.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시작하기. 새로운 도전이나 학습 시작하기. 창작 활동이나 표현 활동 해보기. 리더십 역할 맡아보기. 71일에서 80일 사회 기여하기. 후배들에게 멘토링 제공하기.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기. 전문 지식이나 경험 나누기. 다음 세대를 위한 활동하기. 81일에서 90일 새로운 삶의 정체성 확립.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 찾기. 지속 가능한 연결망 유지하기. 미래 계획 세우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 주기. 90일을 마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인지 알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겠다. 성공을 위한 핵심 팁. 90일 로드맵 성공을 위한 핵심 팁을 말씀드릴게요. 1.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3. 기록하고 축하하세요. 4.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90일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마무리. 감동적인 메시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88세의 유튜버가 된 할머니, 92세의 온라인 게임으로 친구를 사귄 할아버지, 반려동물과 함께 인스타그래머가 된 할머니.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처럼 외로워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도 기뻐할 거예요.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